윤석열 정권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추가 정황을 어제 운영위에서 공개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핵심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10월 10일 무인기 야간 비행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한 바로 그날입니다.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10월 10일 야간에 드론 사령부가 띄운 무인기는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 상공 무인기 발견에 대한 북한 방송이 있는 후에 합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화상회의를 합니다. 이때 합참 의장 주관으로 드론 사령관을 참가시킨 가운데 작전 사령관들이 이 회의를 참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드론 사령부가 날린 무인기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추락했고 10월 12일 날 새벽에 주민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실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공하지 않아서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은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와 비슷한 모형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있은 그 주 휴일 날 드론 사령부에서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납니다. 그 컨테이너에는 무인기 발사대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은 전단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어서 제가 국방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외환죄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시에 비완벙커, 전시 지휘시설로 쓰는 비완벙커에 정치인과 성관의 직원들을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언이 나와서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룡대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비완벙커와 유사한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시설에 지난 8월 9일 날 대통령 윤석열이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가서 전쟁 지휘시설을 방문하고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저 사진 보면은 좌측에는 계엄사령관인 육군 총장이 그리고 공군 총장, 우측에는 해군 총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총장들에게 충성맹세를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당일 날 오전부터 이 벙커도 사실은 비완 규모인데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아주 거대한 벙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점검을 비상계엄 당일날 오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벙커도 어떻게 왜 비상계엄 전에 점검을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충청권 이남에 있는 예를 들면 포고령 위반자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이라든가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 지휘시설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할 것인지를 답해야 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에 관련해서 항명 혐의를 받은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승리입니다. 박 대령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판결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반대하지 않은 내란 내 핵심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기도 합니다. 박 대령은 최초에는 집단 항명죄로 입건이 됐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낮추어지고 결국 부당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고통을 준 관계자 윤석열로부터 이종섭 장관 모든 관계자들은 여기에 엄정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다른 말로 윤석열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유죄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